예, 두 번째 주간정리 시간으로 섹터와 테마, 종목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2차 전지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어제 장 끝나고 에코프로 BM의 대박 수주 소식이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매매 어떻게 할 건지도 제 예상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잠깐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 에코프로 BM은 제가 물린 적 없습니다. 올해 초에 에코프로랑 10만 원대부터 샀기 때문에 매매 잘했죠. 에코프로 BM은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중기 부분을 지가 차익 실현을 얼마나 비싸게 파느냐 그 부분이지. 어제 제가 에코프로 BM을 좀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매수가 들어왔다. 반등이 좀 더 나올 것 같다. 우리는 사실 올 초에 2차 전지 포트 중기로 갖고 있던 부분을 요때 팔았습니다. 20% 비중을 차익 실현했어요. 한 5배 난 거죠. 10만 원 기준으로 하면. 그러다가 뭐 에코프로 같은 걸로 단계를 치다가 빠졌고 이번에 이제 공매도 척결 의지 공격적으로 하면서 이때 또 팔았어요. 추가적으로 30%더 팔았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중기 부분을 반 정도 익절한 거예요. 나머지 들고 있는 것도 올해 초 기준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 상태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살짝 정정을 할게요. 에코프로 BM이 46조 정도 터졌습니다. 46조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에코프로 BM이 올해 들어서 평균 매출액이 7.5조예요. 내년 한 10조 정도 보거든요, 매출이. 그럼 매년 10조 정도 나는 회사인데 5년간 삼성 SDI에 이 바운딩 계약입니다. 안 변하는 거예요. 5년 동안 43조가 나갑니다. 5년 동안 43조면 대략적으로 1년에 8조죠. 예, 한 10조 정도 매출 내는 데서 8조가 더 얹혀진 겁니다. 매출이 거의 더블 넣는 거죠. 야, 주가 더블 가야 되겠네. 예, 그런 건지 아닌지 보죠. 어쨌든 삼성 SDI도 뭐 SDI 좋은 것보다 에코프로 BM이 좋은 건데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에코프로 머티가 전구체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으로 납품을 해서 양극재 만들어서 SDI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30만 원, 29만 원 되면 한번 비중을 줄이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이 에코프로 빠질 때도 얘기를 했지만 양극재 관련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그디죠 LNF 테슬라가 있었고요. 그 전에 먼저 나왔던 거는 포스코 퓨처엠이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수십조 양극재 관련 수주를 내면서 한번 빵 칠 때 도움을 줬거든요. 7월달에 포스코 퓨처엠이 뭐 지금 좀 빠져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LNF 나왔다가 살짝 빠졌고 약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언제 나오냐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터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약간 음모론이나 우리나라 수급 모멘트 정시에서 이 타이밍에 낸다. 저는 계속 갈 건 안 봐요. 네, 계속 갈 건 안 봅니다. 뭐 그렇게 보는 분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지금 2차 전지가 바닥에서 빵 쳐서 다시 가자 아니나 봐요. 네, 계속 제가 여러 가지 2차 전지 보는 측면이 뭐 성장, 어닝, 정책, 리튬 가격, 테슬라 이슈, 비테슬라 하는까지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텐데 지금은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고 다 빠지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양극재 관련 매출이 막 빠진다면서 또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를 막 주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언제 나오죠? 내년 1월달, 2월달에 나와요. 그때도 실적이 안 좋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가더라도 어닝이 중요하잖아요. 얘들이 다른 테마와 다른 게 성장이 되면서 성장 물론 되겠죠 전기차니까. 근데 어닝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어닝이 기스 났잖아. 근데 지금 어닝이 엄청 수주를 통해서 기대감 부풀렸잖아요. 물론 그게 1분기, 4분기 실적에 영향 주겠죠. 하지만 올라갔을 때 걔들이 전체적으로 다 2차전에 갈 수 있냐. 전기차라든지 다른 그 비테슬라, 테슬라 쪽에서 매출이 팡팡 나와줄 수 있고 전기차가 낮아서 바로 지금 사람들이 막 사자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IRA 관련해서 중국 견제하는 부분도 사실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토탈로 봤을 때는 올랐을 때 팔아야 돼. 그 파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0만 원 이상 갈 것 같아요. 아마 갭 상승이나 또 올 수 있고 또 일부러 이 들어왔던 애들 있죠. 이게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 차이인데 좀 안 좋은 부분이에요. 미국은 정말 특히 정시나 금융에서 나쁘지도 않으면 그 기업이 몰락할 정도로 때려버리잖아. 그 징벌 그래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미리 좋은 소식이 제가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만의 있던 매수세를 좀 보였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딴 거보다 얘들이 좀 더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미리 들어왔던 애들이 좀 있다 저는 판단하는 거고 어쨌든
떠서 나오면 30만 원대부터 이 부분이거든요. 30만 원 중반입니다. 많이 떠서 나오면 좋죠. 그러면 팔아야 돼요. 그럼 당장 월요일 날 떠서 나오거나 애들이 장중에 땡기거나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저는 줄일 겁니다. 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비중 줄이면 에코프로비엔 갖고 있던 분들 있죠. 이때 조금 20% 팔고 이때 30% 팔았는데 이때 팔면 중기 부분에 대한 현금이 더 많아집니다. 물론 다른 것들은 많이 안 팔았지만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일단 현금을 좀 확보를 해서 중기로 제가 반도체를 섞어서 갖고 간다 했잖아요. 그 비중을 좀 확보할 거예요. 예, 중기 부분에서. 그래서 또 월요일 날은 이 뜨게 되면 예, 비중을 줄인다고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제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에코프로 BM이 뜨게 되면 에코프로 머티도 뜨지 않냐? 예, 아닐 거예요. 왜? 에코프로 머티를 미리 떴잖아요. 에코프로는 좀 영향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에코프로 HN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 BM이 제일 많이 뜰 것 같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HN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데 흐름이 얼마나 연장되느냐에 봐서 그 강도를 봐서 같이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HN은 저희가 9월 달에 좀 까불다가 단기로 비중 물론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있는 거 있죠. 좀 물린 것도 비중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면. 그렇게 일단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뉴스라든지 전반적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차는 참 좋습니다. 정말 괴물이 나왔어요. 괴물이 나왔는데 어쨌든 대량 생산이 지금 안 되고 2차 전지에 지금 어떻게 보면 4680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머스킹이 항상 말한 것보다는 실제가 좀 느리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비테슬라나 GM, 포드,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우리나라 현기차도 말씀드리겠지만 주가는 바닥 났어요. 근데 어쨌든 전기차에 대한 성장을 키우던 회사들이 요번에 전기차 잘 안 팔린다, 가격 비싸다, 가성비 이런 것들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바닥에서 반등을 주는 흐름이 좋게 보이는 거 2차전에 같이. 여기 아마 바닥 다지는 구간에 보시면 돼요. 어쨌든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나왔지만 살짝의 시장에 대한 팬덤과 반영을 줬지만 주가라 봤을 때는 끌고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실제로 돈을 벌어야 되고 내년 2024년에 꾸준히 늘 거를 볼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주가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뭐 4680 잘 돼야 돼요. 이게 잘 되고 우리나라랑 같이 돼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K배터리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이 어차피 탈중국이 가장 원인입니다. 다 그 바이든이든 그 새롭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든 탈중국은 똑같은 정책이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IRA를 쉽게 막 의회에 다 이거 협의가 된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 엄청 뭐 말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못 바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태양광이나 풍력은 투자 안 한다 말씀드렸고 2차 전지나 전기차 같은 이 제조업 특히나 그쪽에서 보조금 많이 받는 데는 공화당 지역이 많습니다. 트럼프는 그걸 막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2차 전지에 대한 피해는 심리적으로 너무 크게 보지 마시라 그런 얘기 드렸고 세부 규정이 나왔는데 중국과 합작회사 중국과 합작된 회사들이 막 지금 말 하고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도 어차피 지금 중국의 원료를 다 받아야 됩니다. 흑연 같은 것들은 90% 이상 받았어요. 중국의 원자재를 안 주고 막 이렇게 까부는 것도 걔들에서 워낙 쓰는 게 많지 않습니까? 20% 이상 합작 회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안 준다 그랬어요. 부품은 내년에까지 보고 실제로 중국의 원료를 쓰는 거는 25년부터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회사 많죠. 포드라든지 이런 회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어떤 2차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이랑 같이 합작을 했을 때 20% 이상 중국 지분이 들어가 있으면 걔들한테는 보조금 못 받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몇 개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 자체가 예상됐던 부분이고 더 나빠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애들이 꼼수로 포드나 다른 쪽 붙어서 미국에 공장을 막 지으려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25% 밑으로 자기 지분을 내려야 돼. 중국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주에 나왔던 부분 중에 이제 미국에 왜 그때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했는 것처럼 그 미국에도 리튬 호수가 발견됐다 했잖아요. 근데 그 매장량을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얼마나 되느냐. 전기차 3.7억 대분. 어마어마하죠, 그냥 어마어마. 2030년에 전 세계 각국에서 전 세계 그 나라의 자동차 50%를 전기차를 채워야 됩니다. 그게 사실 가장 큰 흐름이고 전기차 좋아진 성장 스토리인데 그때 8천만 대 기준으로 한 4천만 대 만들 거라 했잖아요. 전기차가 50% 되면 그 4천만 대 하더라도 그 7, 8년 동안 될 수 있는 리튬인 거죠. 그 중국이 뭐 여러 가지 광물로 장난치고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리튬은
미국에서 또 나오는 겁니다. 2010년도 중반에 어떻게 보면 셰일 오일이 나온 것처럼 그 뒤로 이제 사우디랑 사이가 안 좋아지고 에너지 강국이 만들어졌던 미국에서 리튬까지 나온 거예요. 리튬까지 나온 겁니다. 어쨌든 없는 게 없는 미국이죠. 이런 면이 이제 중국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살짝 걱정하셨고 이제 LG엔솔 많이 빠졌던 그 이유가 어차피 지금 미국의 리쇼링하고 합작해서 만드는 이제 GM 같은 완성차 업체랑 우리나라 2차 전지 합작해서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5년 뭐 10년 동안 만들고 있을 건데 자, 지금 올해 들어서 LG엔솔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받은 보조금이 4,700억 받았어요. 영업이 많이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그 내년부터 받을 거는 1년에 1조가 넘어가요. 1조를 보조금 받으면서 2차 전지 만들어서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50%나 그 밑으로 갖고 있는 완성차 업체, 지금 GM만 하지만 딴 것도 다 같이 들어올 겁니다. 그중에 미국 보조금 절반 달라, 절반이 아니라 85% 달라 그랬어요. 지분이 50%면 50% 주는 건 모르겠지만 왜 85% 달라고 어거지죠. 네, 어거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큰 흐름상 좀 맞춰가는 흐름이라 보시면 되고 뭐 그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는 바닥 등락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용들이 아직도 2차 전지에 개인들이 많이 붙어 있다 말씀드렸고 에코프로나 포스코 흐름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전 여기서 아까 말했던 광물 차단을 2025년부터 한다 그랬잖아요. 광물 중국 거 많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 탈중국 하는데 포스코들이 중국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 원료들 있죠. 중국에 의지하는 원료를 포스코가 상당히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제가 어차피 포스코 좋게 봅니다만은 포스코들이 이런 광물 같은 거 봤을 때 2차 전지 대해서는 이제 진짜 좋게 보는 그쪽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내에서 개인들의 어떤 그 팬덤 수가 아직 남아 있다. 그런 흐름 때문에 이제 개인들 쉽게 수익 안 내게 이게 찐 전쟁이기 때문에 뭐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 보고 제가 에코프로 BM도 올라갔을 때 월요일부터 판다고 말씀드렸던 근거라 보시면 됩니다. 바로 못 올려요. 아쉽지만 이 물량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그득그득 쌓였던 단기로 쌓였던 성장은이 물론 회복하겠지만 실적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올랐을 때는 분명히 얘들이 팔 거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좀 때리자. 비중 줄였다가 밑에 사더라도 어쨌든 이런 그 호재 나왔을 때 좀 때리자. 그렇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모티는 다 팔았어요. 에코프로 모티도 살짝 같이 봐야 되긴 한데 에코프로 BM 때는 같이 올라갈 거라 보진 않고 이때도 사실 매물을 좀 나왔긴 합니다. 뭐 살짝 흔들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공고하게 만들어서 똑같죠. 놓쳤는데 횡보 조정하죠. 횡보 조정하는데 저희 이때 샀지 않습니까? 이때 단기로 들어왔던 이유가 한번 들어가네 할 때 사도 돼요. 만약에 정말 이게 횡보하다가 한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든 간에 수급이 깔끔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더 사면 됩니다. 큰 흐름상 더 사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금화 시켜놓고 마음을 급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에코프로 모티는 여전히 수급 대장주긴 한데 에코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자체적 흐름 보면서 수급 분석주는 빅수급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 BM은 단기로 등락이 있고 올라가 팔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12월 달에 슬슬 바닥 밴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올랐다 빠지고 올랐다 빠지고 그렇게 바닥 밴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걸 또 나쁘게 말씀드리면 올랐다 빠지면 단타들이 빠집니다. 그냥 개인들이 급한 분 딴 거로 가고 또 빠졌나 팔게 돼요. 그렇게 터는 겁니다. 12월 달에 에코프로들은 어차피 내년 1월 달에 어닝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년에 또 성장이 될 거라 봐요. 하지만 AI 성장이나 반도체 관련해서 내년 정말 좋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중기 비중 빠지게 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2차 전지에서 익절 보고 나온 현금들은 반도체를 섞고 놓자 이렇게 중기 비중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게 좋아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기차가 비싸다 막 그러고 있는데 리튬 가격도 많이 빠졌어요. 리튬 가격이 지금 매일 보고 있긴 한데 얘들이 바닥을 반등 주면 저 여러 가지 보는 것 중에서 리튬 가격이 흐름을 좀 볼 텐데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어쨌든 지금 GM도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차 생산 비용이 하락하고 있다. 왜? 리튬이 빠졌고 2차전 양극재가 빠지고 있잖아요. 가격이요. 그러면 생산 비용이 하락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양극재 수출하는 가격도 보면 2차전지 매출 영향을 미치겠지만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를 성장률이 50%다 이런 게 된 것들이 30%다 40%다 살짝 빠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큰 성장력이죠, 그것도. 그 다양 모델을 또 확대하겠다. 원래 올해 막 나오긴 했는데 잘 안 나왔죠. 뭐 노조다 뭐다 하면서. 근데 비테슬라 진영에 대해서 제가 좋게 봤던 부분인데 지금 속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테슬라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테슬라 진영이 가격은 저는 바닥 났다 봐요. 미리 빠졌고 조정해서 2차 전지처럼 바닥 밴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보기 때문에 비테슬라 진영도 거의 가격 많이 빠졌다. 그래서 얘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년에 이제 전기차가 생산량이 유의미하게 미닝풀하게 증가할 거다. 어차피 또 다시 만들 거란 얘기죠. 2025년 금방입니다. 내년 후년이에요. EV를 100만 대까지 얘들의 목표죠. 얘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포드든 크라이슬러든 폭스바겐이든 현대 기아차든 같이 다 봐야 되겠지만 테슬라도 좋고 하지만 비테슬라 진영에서 MS 싸움이라 했어요. 마켓 쉐어 싸움이기 때문에 비테슬라 진영이 또 좋아지면 우리나라 2차 전지에서는 또 성장 어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내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제가 다 고려하고 있어요. 성장 어닝 기스난 거 좀 사라지는 과정, 바닥 만드는 과정이고 정책도 말씀드리고 있고 큰 흐름상 괜찮다. 리튬 가격 바닥치고 계속 빠지고 있지만 흐름상 나올 때 됐다. 테슬라, 비테슬라. 자, 에코프로가 경력직 연기를 했더라고, 채용 연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보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잖아요. 근데 경력직이 진짜 많이 필요할 텐데 얘들도 살짝 좀 느려진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2차 전지를 조금은 너무 급하지 않게 봐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 에코프로 BM 관련 올라간 팔겠다 비중을 좀 줄이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랑 훑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관심 있고 제가 제일 좋게 보고 있는 로봇입니다. 자, 로봇은 제가 그렇게 봐요. 2015년, 2017년 그때 전기차 투자한 느낌입니다. 로봇이 지금 테슬라가 옵티머스가 나오고 우리나라도 사실 로봇 우수국이에요. 우리나라 산업용 로봇, 특히 자동차 만들 때 막 양쪽에서 한팔 로봇이 막 붙이고 하는 거 있죠. 사람 필요 없이. 뭐 노조 때문에 말도 많긴 하지만 그런 산업용 로봇은 우리나라가 인구당 대비해서 제일 많아요. 기술력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보다 살짝 떨어지긴 합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이 산업용 로봇의 이 점유율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기술력이나 그걸 빨리 따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향후적으로 미국이 AI나 AGI, 인간의 머리를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걸로 초기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나왔어요. 챗GPT가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저께가 생일이었어. 챗GPT 나온 1년째 생일. 향후 1년을 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인구 소멸국이에요. 인구가 너무 빨리 소멸돼요. 공장에 사람이 없어서 없는 것도 있지만 일할 사람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10년, 20년 보는 기업 입장에서는 로봇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 대기업들 얘기 나오는 이유예요. 그런 흐름에서 제가 당장 로봇이 막 걸어다니는 거 안 보고 안드로이드 뭔 얘기겠지만 그래서 제가 로봇 테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장 성장 그 어닝이 안 나오잖아요. 숫자는 안 나옵니다. 매출은 안 나오는데 모멘텀 수급 정신에서 어쨌든 12월 달에도 로봇은 볼 거다. 근거를 좀 말씀드린 부분이고 결국은 수급으로 판단합니다. 뭐 정책들이 또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12월 달에 첨단 로봇 산업 전략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상이긴 한데 12월 그때 11월 17일이었나요? 17일 맞나? 그때 이제 그 도로 교통법 바뀌어서 길거리에 막 이렇게 인도로도 로봇이 다닐 수 있게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때 그리고 로봇 막 올라가고 그랬는데 일단 요 전략을 또 보겠습니다. 뭐 중기차 니오도 그랬고 현대차도 그랬고 자동차 만드는데 전기차 만드는데 로봇들이 침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기업 로봇 전략. 삼성 보핏이 어제 말했던 대량 생산이 살짝 멀어졌다. 확인이 안 돼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레인보우가 살짝 더 빠지긴 했는데 저는 사실 일부러 그랬던 느낌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볼 거고 제가 1월달 초에 하는 CS에 어쨌든 삼전도 그렇고 로봇이 상당히 주된 메인 테마라 보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 때문에 12월달 종목 장세에서도 로봇은 놓치지 말자 계속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 로봇은 제가 어제 다 팔았어요. 팔고 아까 에코프로 머티처럼 큰 흐름상 다시 들어갈 건지 조정받을 건지 그런 큰 흐름상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두산 로봇은 어쨌든 올해 정말 최고 효자죠. 정말 수익도 많이 났던 종목이고 뭐 잘 익전하셨는데 요때 수요일날과 금요일날 한 방씩 맞았어요. 그거는 제가 장중에 맞았고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 노하우 공개할 거예요. 저도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노가다예요. 저 노가다인데
뭐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이제 그 보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큰 매물 맞고 빠지고 한 번 더 땡길 때 개인을 꼬신 거예요. 아 들어간다, 고점 돌파한다, 살짝 돌파하는 척 하면서 또 때려버렸어요. 이게 사실 페이크인 거죠. 정말 개인들이 꼬시게 그냥 하는 건데 그 정도 맞고 나서 확 빠지진 않겠지만 단기 충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입절 다 했다 보시면 되고, 얘들이 뭐 올선 버티면서 횡보를 할 건지 횡보할 건지 한번 뺄지 그거는 같이 보시자고요. 판단에 따라서 또 우리가 재진입하면 됩니다. 끝난 건 아니에요, 두산. 그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3만 원씩이요. 3만 원 시작하는 이후에 제가 대박주 만들 때 2배, 그 다음에 3배, 5배, 10배 말씀드렸어요. 뭐 4배라든지 뭐 6배 이런 거 없어요. 예, 그 기준을 제가 이거 3만 원 기준 말씀드립니다. 4만 원 할지 3만 원 할지 고민했는데 3만 원 기준 맞을 것 같고, 3만 원에서 3배 오른 거예요. 9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어떻게 횡보를 할지 빠졌다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면은 5배 올라가잖아요. 15만 원 봐요. 10만 원이 정말 돌파되게 되면 그 다음에 14만 원, 15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가능성이에요. 예, 그 가능성이고 시장에서 수급 따라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시장에서 제가 점검할 겁니다. 12월 달 볼 거고, 얘들이 이제 보호 횟수를 11월 달, 10월 달 잘 넘어갔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44만 주 있기 때문에. 근데 1월 달 초에 보호 횟수가 230만 주 나옵니다. 이거는 살짝 부담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12월 달에 뭐 대주 조건도 봐야 되겠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일정 부분은 팔아야 되는 게 맞다 봅니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의미 있게 올라가면 팔자. 이 보호에서 불량이 살짝 부담된다. CS도 걸리고 또 살짝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게 또 있냐면 적어놨나 제가. 그렇죠. 2월 말에 MSCI가 정기 편입이 됩니다. 요번에 11월 말에 편입된 게 있어요. 금양이나 포스코 DX 그때 팔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월 말에 MSCI 편입 가능 종목이 두산 로봇이 있어요. 이거 편입되기 위해서 확정된 거 아닙니다. 시총도 유지돼야 되고요. 거래도 활발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도 있고 램보까지도 있습니다. 가능성을 다 보는 건데 12월 달에 이게 아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로봇들은 두 개 들어있기 때문에 수급상 MSCI, 그 다음에 지금 로봇에 대한 테마, 그 다음에 두산 같은 케이스는 보호요소까지 보면서 제가 같이 총체적으로 점검할 거예요. 좀 볼 게 많죠. 제가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메인 테마로 보고 있다. 자, 레인보우가 이번에 두산 로봇 쉴 때 한 번 더 치고 왔었는데 확실히 개인들 물량이 좀 물려있고 물려있죠. 그 다음 이 물량 소화가 잘 안 되죠. 소화되는 과정이라 저는 보고 있는데 등락이 있다 보니까 21선 이번에 돌파가 실패했어요. 이게 성공돼야지만 전고점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때 들어왔던 신고가 좋았는데 어쨌든 그림상 보면서 같이 로봇을 같이 대처할게요. 유진 로봇은 여전히 수급 깜깜합니다. 그때 얘기했던 정말 조용하게 개인들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때 찔끔 들어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매매 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 13,000원 돌파 안착된 이후에 같이 로봇 테마 종류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딱 3개만 봅니다. 지금은 딱 3개만 봅니다. 가장 대장이라 봐요. 요거는 좀 빼놨죠. 현금화 시키고. 그래서 로봇은 12월 달에 여전히 메인으로 잘 제가 공략해 보겠다.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객관적으로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장세 중요한 테마예요. 자, 반도체는 여전히 저희가 AI 빅뱅이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은행 적금처럼 좀 모아보자. 올라가서 좋은 게 아니라 모으는 중기 포트는 빠질 때 좋아하는 거예요. 하이닉스 빠진다, 엔비디아 빠진다, MS 빠진다 이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빠질 때 또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중기 투자는 24년 큰 먹거리다. 여러 가지 또 얘기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주에 확인했던 거는 11월 달에 초에 나왔죠. 우리나라는 이제 매월 10일마다 수출 지표를 발표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자주 제일 많이 발표하고 전 세계에서 IT 사이클을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지표는 정말 열심히 봐요. 그 열심히 잘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에서 우리나라 11월 달에 수출이 회복세를 확인했습니다. 한은도에 확인했어요. 우리나라 수출 지표도 봤지만 이번에 금통 얘기할 때 한은의 이창용 총장님께서도 직접 수출 회복세가 확인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돼야지만 내년 우리나라가 2% 이상 GDP 성장률 달성을 한다고요. GDP가 달성이 돼야지 정말 다 힘들고 민생이 힘들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게 풀린다고요. 예전에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수출이 되고 기업이 살려야지만 그렇게 민생도 풀리고 경기가 풀어지는 과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돈을 벌고 주식에서 나와서 나중에 큰 돈이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은 주식할 때입니다.
자, 코스피나 외국 수급 보면서 12월 달에 저는 미국보다 내년에 달러 약세를 감안하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어떻게 외국인이 보고 있는지 계속 보는 거예요. 이탈 안 됐죠. 매수를 또 했죠. 12월 달도 볼 겁니다. 환율도 지금 1,300원에서 1,200원 후반까지 떨어져 있는데 저는 여전히 밑으로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경제, 무역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흐름상 회복되고 있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가격도 올라오고 있어요. 자, 중기포트 말씀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어쨌든 계속 봐주셨던 분 중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작년에는 2차 전지는 니 못 믿고 안 샀는데 올해는 한번 내년 믿고 반도체 한번 포토 해보겠다. 내가 딴 거 이상한 거 물린 거 많고 유행 지난 거 많은데 유의자가 좀 남은 거 있는데 정말 적금처럼 내년을 보고 한번 하이닉스든 이런 걸 한번 모아보겠다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정확하게 3분 계셨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뢰를 키우기 위해서 주식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 벌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이클상 정말 돈이 많이 벌어서 큰 벼락부자라 좀 그렇긴 한데 그럴 때 개인들이 환호할 때는 그 사이클상 꼭지가 많아요. 사람들 환호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과거에 많이 벌었던 그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그 사람만 좋은 거지 빠진 흐름에서는 그때 들어온 개인들이 힘든 겁니다. 지금 반대죠. 우리나라 많이 빠져 있고 수출이 회복할 거라 내년에 보고 남들 힘든 시기에 우리는 작년에 했듯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PC는 조금 약한데 스마트폰은 중국도 그렇고 저 삼성에서 그랬어요. 삼성전자에서도 기업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스마트폰 생산을 올해 대비해서 10% 증가하겠대요. 얘들이 그냥 증가하는 거 아니죠. 어쨌든 3년 동안 안 좋았던 가전이나 특히 스마트폰의 수요가 물론 2년마다 바꾸다 좀 느려졌잖아요.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스마트폰의 빅사이클은 반도체고 어쨌든 회복 사이클을 보면서 증가시키겠다 말했습니다. 이건 좋은 거죠. 삼전에도. 근데 삼성전자 왜 투자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어쨌든 HBM은 지금 삼전보다 얘들이 존심 좀 상하겠지만 하이닉스가 나아요. 엔비디아에서 그 H100 신제품은 H200 나오잖아요. 엔비디아에서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부분은 삼성전자에서 HBM3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거죠. 검증을 마친다. 검증 마친 이후에 생산에는 매출 나오는 건 내년이 될 거예요. 엔비디아 이 칩이 내년 하반기에 본격 출하가 됩니다. 본격 출하가 되기 위해서 그냥 나오는 거 아니죠. 생산 공정이나 다 만들어야 되고 수주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비주도 봐야 되고 우리가 보고 있는 HPSP나 주성도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하반기에 본격 출하되면 상반기에서는 이거를 대기 위해서 이 메모리 쪽에 가장 큰 데가 어디죠? 삼전, 하이닉스, 마이크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경쟁이 붙는 거예요. 상반기 때 이쪽으로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이닉스로 하고 있죠. 마이크론 하나 사라 그러고 삼전은 왜 하느냐 하면 사실 삼전은 코스피는 같이 간다 말씀드렸잖아요. 삼전이 오르면 코스피 같이 가요. 당연히 같이 갑니다. 반도체 가장 코스피의 가장 큰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12630은 작년 말부터 우리는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 빠질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12630 코스피 2배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도 어느 정도 삼전은 커버할 수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하이닉스는 반도체만에 특화된 회사하고 HBM 특화된 회사니까 하이닉스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돼요. 자, 하이닉스 어쨌든 우리가 1차 매수했습니다. 2차 전지 갖고 있던 것 중에 올해 7월달, 올해 11월달에 에코프로 BM, 포스코 같은 거 팔았던 현금 중에서 20% 정도만 13만 원에 샀어요. 사고 뭐 빠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더라도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중기는 모으는 거, 빠질 때마다 모으는 게 좋습니다. 이때 사셨던 분들은 잘 가져가시면 돼요. 그때 우리 공식은 아니었지 말씀 많이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12만 원대, 13만 원에 초반에 샀고 또 흐름상 봐서 또 추가로 중기 비중은 타이밍을 말씀드리면서 갈 거예요. 자, 내년에 AI 빅뱅 같이 우리는 세상의 가장 큰 스토리, 글로벌 빅머니의 가장 큰 스토리에 베팅하고 예상을 하면서 내년을 중기 투자 대비하고 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소부장은 이제 딴 것들 중에서 HPSP랑 주소엔진 제일 좋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단기로도 잘 하고 있고 올라가 뭐 이렇게 사고 팔고 단기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중기로도 키워갈 수 있다. 또 이런 거 키워가면 엄청 또 수익 날 수 있어. 그런 면에서 재밌게 한번 해보시죠.
2차 전지 했고 로봇 했고 반도체. 근데 바이오인데 바이오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바이오도 한번 예전에 따로 찍었지만 우리나라 개인들 영향이 커졌고 기관들이 신뢰가 꺼지면서 2015년, 2017년, 2020년 항상 우리나라 장 좋았을 때 바이오 빠진 적이 없어요. 올해 2023년에 정말 장이 그래도 선택 집중 좋았는데 바이오가 빠진 유일한 장이야. 아니 우리나라 장이 코스닥이 그래도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어요. 올해 들어서 이렇게 올랐잖아요. 바닥치고 660에서 거의 960, 한 50% 올랐단 말이야. 300포인트는 올랐는데 바이오가 별로 안 갔어요. 물론 작게는 왔지만 주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이오를 발굴한다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힘든 이 수급이 한정된 가운데 이 한국 증시의 테마들이 만들어가고 텐베가 가장 대표적인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이 바이오 같은 케이스는 임상만의 본인의 정말 그런 심오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금리하에서 제가 예전처럼 무조건 성장만 가는 게 아니라 매출을 본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셀트리온 같은 거나 SK바이오폰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큰 거. 그 다음에 그 수급들이 2차 전지로 엄청 많이 뺏겼잖아요. 2차 전지로 개인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한정된 수급에서 아직 바이오를 못 오고 있는 거야. 물론 제가 소액 용돈으로 해서 조금씩 중기 투자 갖고 있는 비보존 같은 게 있습니다. OTC. 그런 거 빼고는 아직 없었는데 셀트리온 제약을 일단 매매를 하면서 좀 키워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 수급 만들어지는 그때 우리 알테오젠도 막 매매하고 했었잖아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거야. 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또 텐베가 나올 수 있다 보는데 그거는 제가 수급이나 흐름 보면서 한번 계속 캐치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내년에 제 미션이에요. 분명히 뭔가 텐베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새로운 데서 나와. 기존에 갔던 게 아니에요. 물려있던 게 아니라 로봇이 막 치고 갔던 것처럼 신규로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엔터는 뭐 다들 보셨겠지만 뭐 지금 JYP 엄청 사락을 했다가 또 거기 영화 또 주가 빠졌다가 그 박진영 보셨죠? 예전에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스테디알로 정말 좋게 보는데 포트에서는 그냥 코스피 지수만 보고 있고 편입은 포트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많이 안착이 된다. 하이브도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안착이 좀 되는 흐름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되겠다. 아직은 포트 편입은 아니고 지수 면에서 본다. 자, 금주에 종목 매매하는 거는 뭐 매일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또 매일 못 보시는 분은 주간에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요때 샀어요. 나중에 샀는 것들 제가 6만 원에 샀어요. 6만 원에 사서 요때 안 팔고 또 요때 팔았어요. 8만 원 중반에 다 팔았기 때문에 단기로 한 40% 이상 수익 났다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여러 가지 찍고 있는데 초반에 놓쳤어요. 이건 이렇게 빨리 갈지 몰랐는데 횡보 조정하는 거 보고 신고가 칠 때 이때 샀어요. 그때 11만 원에 사가지고 11만 9천 원 9% 먹고 팔았고 상따를 이때 했어요. 상따 못 갔지만 12만 5천 원에 사서 이때 다 팔았습니다. 이때 팔았나? 14만 5천 원에 팔고 13만 중반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10% 났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잘 대처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도체 매매 좀 있었는데 HPSP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제 관종이었는데 올라가면 잘 안 사거든 원래 제가. 근데 워낙 매기가 괜찮고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HPSP를 요때 샀어요. 42,000에 샀어요. 42,000원. 요때 사서 단기로 올라 10몇 프로 낳는 거는 일정 부분 팔아서 빠지면 살려고 장단차 매매한 것도 좀 있고요. 요거 HPSP랑 주성엔진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요때 좀 팔았어. HPSP 쓸거 나왔던 부분 빠진 부분 요때 다시 붙여놨어요. 그래서 같이 비중을 다시 맞춰놨다. 올랐죠 다시. 소본장 중에서 제일 괜찮다 그런 말씀드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좀 샀죠. 실제로 매일 마감 시황 제가 장 끝나고 10분 동안 하는 거에서는 그날 했던 매매는 다가 말씀을 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공유하는 차원이지 막 이런 건 매수 매도를 추천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공유하는 차원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8만 원 초반, 중반 한 번, 두 번 나눠 샀다. 근데 뭐 외국인 기관에 대해서 제가 수급 왔다 갔다 말씀드렸잖아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 사긴 샀는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면서 같이 샀어요. 아직 기관들이 좀 덜 샀더라고. 기관들이 딱 사주면 딱 좋은데 어쨌든 안 샀죠 기관들이. 근데 뭐 많이 빠진 부분이니까 일단 사놓고 흐름 좀 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빠지면 좋다. 중기 포트는 빠지면 좋아라. 하이닉스가 빠져야 되는데 외국인 선물 프로에 보니까 안 빼. 미국도 보니까 별로 안 빠질 것 같아. 그래서 기다리다가 13만 원 초반에 어째 현금 있는 부분에서 중기 포트에서 20% 샀다. 네, 그렇게 했는 게 이번 주에 매매였습니다. 꽤 많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 포트를 한번 정리해 드리면 가장 대박 포트라 꾸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단기 포트입니다. 로봇에서는 요 두 개 있고 두산은 팔았어요. 반도체에서는 HPSP나 주소엔지 갖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에코프로 모티 있는 거 다 팔았습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HN이 그때 비중 줄였지만 단기를 좀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예, 그거 일부 좀 가지고 있는 거 에코프로 BM 보면서 제가 같이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자, 바이오센트리온 제약 정도 보시면 되고, 중기에서는 작년 말에 샀던, 올해 초에 샀던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를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비중 줄여서 현금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하이닉스 빠지면 사자 중기 포트로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빠지면 또 좋은 기회로 조금씩 모아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보장 키워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일단은 저희가 포트 꾸리는 가운데서 섹터별 테마별로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 투자 관련 얘기 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보세요. 제가 가끔씩 안 하고 수비하고 방어하는 것도 말씀드리지만 종목 장세에서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전히 저는 저항가네요. 정말 저항계 정말 좋은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장세에서는 큰 거 하세요. 물론 대형주일 수도 있고 매매가 많이 붙어야 되고 거래를 많이 돌리지만 최소한 시총이 5천억 이상, 조 단위도 좋고 그런 것들이 대장됩니다. 제가 금량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총 5천억짜리가 5조 10조 만든 거예요. 1, 2천억짜리 아니에요. 그런 거 사지 마시고 큰 거 위주로, 시장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 거로 집중하고, 또 특징은 뭐냐면 안 되는 걸 빼야 돼요. 물론 저는 다 보지만 제가 안 보는 제외 섹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제가 안 봅니다. 뭐 레포트도 많이 보고 여기 보지만 제목만 보고 넘기는 부분은 이런 걸 제외하지만 우리가 보는 쪽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제외하고 있냐면 현재 제외입니다. 보다가 앞으로 나중에 들어올 수는 있겠죠. 시크니컬, 사이클이 있는 그런 기존적인 옛날 굴뚝 산업들이죠. 철강, 조선, 해운, 화학, 기계 저는 안 봐요. 여기서 뭐 중국이 좀 좋아지면 수혜를 볼 수 있는 몇 개는 있는데 지금은 안 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배제하고 있고, 제가 IRA 관련해서 내년에 미국 대선 때문에 트럼프 이런 게 있었잖아요. 풍력과 태양광, 그다음 긴축 시대에서는 이런 복지라든지 그린 산업이 영국이나 지금 유럽도 살짝 후퇴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저도 아직 안 봐요. 하지만 수소 이것도 아직 안 봐요. 수소는 물론 에너지가 정말 청정 에너지고 가야 될 길은 맞는데 우주나 뭐 항공사업 안 보는 것처럼 투자 측면에서는 멀어요. 정부라든지 기업은 당연히 멀게 보고 투자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사놓고 기다리기에는 그 전에 할 게 많습니다. 수소 전에는 전기차부터 잘해야 돼요. 이것부터 지금 미국 침투율 10%도 안 되는데 얘들 먼저 침투시켜 놔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안 보고, 그때 K푸드라 그래서 삼양식품, 농심, 빙그레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딴 것들이 올라가니까, 성장주 올라가니까 빠져버리죠. 자, 그러니까 소비나 유통 이런 건 당연히 소비가 안 삽니다. 아직 우리나라 소비가 약하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방어주죠. 통신 이런 것들은 크게 안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많이 빠지면 K푸드 정도는 봐주겠지만 그 메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PF 말이 많아요. 또 예대 마진도 줄이라고 막 관치금융 비슷하게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은행, 증권사, 보험사, 특히 부동산은 제가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건설 이런 거 안 봐요. 이런 것만 그냥 제외시키면 볼 게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남았는 것 중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AI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바이오 이 성장주예요. 수급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쪽으로 더 집중하시면 종목 장세 대비할 때 조금 더 도움 되실 거라 저는 봐요. 자, 이번 정도로 일단 이번 주 주간 정리 마치겠습니다. 뒤에 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주는 제가 에코프로 비행 관련도 말씀드렸고 종목 장세 흐름을 제가 파악을 하겠지만 분명히 또 흐름이 또 나올 거라 봅니다. 12월달 열심히 좀 보시면서, 주식은 따박따박 없습니다. 따박따박 없어요. 따박따박이 어디 있어요. 될 때 열심히 수익해서 최대한 수익을 내고, 안 좋을 때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게 주식의 투자의 정석이라 저는 봅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